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듯 차오르시나요?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계단만 오르면 힘들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계단에서의 숨참은 몸이 보내는 꽤 정확한 신호입니다. 왜 하필 계단일까요? 계단을 오르는 순간 우리 몸은 갑자기 산소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폐는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다리 근육은 평지의 몇 배 힘을 씁니다. 즉, 계단은 짧은 시간 안에 심장과 폐, 근육을 동시에 시험하는 압축 부하 상황입니다. 이때 숨이 과하게 찬다면 어딘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심폐지구력 저하입니다. 운동량이 줄어들면 심장의 펌프 능력이 떨어지고 폐활량도 서서히 감소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량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산소를 저장하고 쓰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같은 계단을 올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숨을 몰아쉬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단순 체력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다,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며 가슴 중앙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 이 경우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심장은 계단을 오르는 순간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면 필요한 만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협심증의 아주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숨이 차면서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 피부가 창백하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럴 땐 빈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빈혈은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계단처럼 산소 요구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증상이 먼저 드러납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계단에서만 힘들어요. 라는 말이 빈혈 환자에게서 자주 나옵니다. 폐 문제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쌕쌕거림이 동반된다면 기관지 질환이나 만성 폐질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 흡연력이 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복부 비만입니다. 배가 나오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더 가빠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구분이 중요합니다. 단순 체력 저하는 잠시 멈추면 12분 안에 호흡이 안정됩니다. 가슴 통증 없이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3분 이상 숨이 가라앉지 않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되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그건 검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또 예전엔 5층을 쉽게 올랐는데 최근 들어 2층에서도 힘들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눈에 띄게 악화됐다면 그 또한 경고입니다. 나이가 들어 숨이 차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거나 점점 심해지는 숨참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몸은 갑자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부터 조용히 보냅니다. 계단에서의 숨참은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원래 그렇지 뭐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내 심장이, 내 폐가, 내 혈액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 계단을 오를 때 잠시만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차는 정도, 회복 속도, 가슴의 느낌, 그 작은 차이가 건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숨만 가쁜가요? 아니면 가슴이 조여오나요? 혹은 목까지 압박감이 올라오나요? 숨참과 함께 가슴 중앙이 뻐근하다면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왼쪽 팔이나 턱, 등 쪽으로 통증이 퍼진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통증은 근육통이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져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만 반복된다면 운동 부하 상황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이 차면서 밤에 다리가 붓고 누우면 더 답답하다면 심부전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약해져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계단처럼 갑자기 힘을 쓰면 증상이 도드라집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숨이 차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이건 부정맥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맥박이 고르지 않으면 혈액순환 효율이 떨어집니다.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숨이 더 차게 됩니다. 폐 질환은 조금 다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쌕쌕거림이 있고 기침이 자주 동반됩니다. 평소에도 가래가 많고 아침마다 기침을 한다면 기관지나 폐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 이력이 있다면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체중이 5kg 이상 급격히 늘었다면 심장과 폐의 부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몸무게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 매 순간 들고 가야 할 부하입니다. 복부 비만이 심하면 횡격막 움직임이 줄어들어 깊은 호흡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운동 부족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멈출 듯 차고 3분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가슴 통증이나 식은땀, 어지러움이 동반된다. 최근 몇 달 사이 뚜렷하게 악화됐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만으로도 대략적인 윤곽은 잡힙니다. 정상이면 그 다음은 생활 관리입니다. 갑자기 운동 강도를 올리면 안 됩니다. 계단이 힘들다면 평지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20분, 조금 숨이 차는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심장이 적응합니다. 그 다음 완만한 경사기를 추가합니다. 서서히 부하를 늘려야 심폐 기능이 개선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숨이 차는 걸 피하지 말고 조절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노출시키는 겁니다. 근육 운동도 필요합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똑같은 계단이라도 산소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수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심박수가 쉽게 올라가고 숨이 더 가빠집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숨참의 원인이 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계단은 시험대입니다. 심장, 폐, 혈액, 근육, 체중, 수면 상태까지 지금 내 몸이 종합 점수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찼다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계단에서 느끼는 숨참이 지금의 나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조정하고 관리하면 됩니다.